성일종 의원의 이제 민주당의 곽종근 전 사령관 회유 의혹 폭로가 점점 더 화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박범계 의원이 민주당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삼성 부회장을 변호해준 전속 변호사도 붙여주겠다. 이거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삼성의 부회장 변호사면 되게 비싼 변호사고 좋은 변호사겠죠. 그렇죠. 당연히 유명한 분일 거고.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변호사 이름과 신분까지 나올 정도면 이 폭로의 신빙성이 상당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많은 그 장군들이 왜 그렇게 대정부 질문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또 울고 뭐 그랬느냐 실망을 많이 하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군을 못 믿겠다는 국민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아니 이래가지고 그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 있냐. 맞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뭐 비상계엄 이후에 이 내란 모드로 들어가면서 본인의 어떤 형사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사실은 뭐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그 업적을 쌓았던 사람들이라도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걱정을 많이 해요. 자기는 내심.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해줄 것 같다. 또는 이제 마치 장담을 하는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고 장담하는 이야기가 들리면 사람들이 쏠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조 윤리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승소를 장담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이거 우리가 승소시켜 주겠습니다. 우리가 이겨 주겠습니다. 이 재판 우리가 맡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든 이 약간 약해진 마음이 움직인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는 파고든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고 그게 성일종 의원의 어떤 폭로를 통해 가지고 이게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그 무엇이냐? 그거는 그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은 완전히 오염됐고 신빙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이나 아니면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그 진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어제만 하더라도 박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사실은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뭐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굉장히 용기 있고 진실을 파헤치고 그것이 어떤 경우에 자기의 피해가 돌아오더라도 자기는 사실만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용기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 내세우는 주요 증인들은 이렇게 진술이 오염되고 민주당에게 회유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뭐 신문 기일이 변경되겠지만 홍장원의 거짓말을 밝혀낼 수 있는 추가 증인 신문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또 문영배 이슈를 한 번 더 옮겨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강승규 의원이 민주당이 안 받아주더라도 정치적 의미에서 문영배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소위 말하는 행범방 논란 이게 문영배가 뭐 직접 그 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단 건 아니라고 해요. 그건 사실관계 확인이 되었는데 일부 동문들이 활동하는 그 고등학교 동문회 카페에서 2,000건 이상의 음란 게시문이 올라오고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하거나 뭐 근친 관련된 정말 저열한 게시물들도 올라왔는데 그걸 다 보고도 모르고 인지를 못했다라는 건 사실상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네, 그리고 문영배 동문이 인터뷰를 했어요. 모임장이라고 하는 K 모 씨가 이런 근친간 관계를 유모방에 올렸다. 카페에 얄궂은 글을 자꾸 올라와 얹어놨다. 그러면 거기에 활동하고 다른 글에라도 막 댓글 달고 했던 문영배도 이런 사실 등을 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도덕적으로 심대한 타격이 되고 한 나라의 헌법 재판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결격 사유라고 보는데 거기에 직접 댓글 안 달았다고 해서 이게 면피가 되는 걸까요, 변호사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 그 성폭력 또는 성행위 동영상을 공유하는 그 방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유죄입니다. 유죄. 그러니까 거기에 댓글 안 달아도 댓글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컨텐츠가 공유되는 공간에 있기만 해도 유죄가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 배포고 유포고 그게 잠재적인 그런 또 유포자 배포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신고를 하고 본인이 그 법조인이잖아요. 네.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하고 바꾸고 신고를 해야지. 그 사람이 그런 류의 그런 그 야한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은 위법을 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위법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도 제지를 안 한다. 본인이 명색이 법관인데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원래 판사는 어떻냐? 내가 뭐 민사 재판을 해요. 민사 재판을 하는데 거기에 변론으로 공방을 하다가 증거로 왔다 갔다 하다가
형사적인 위법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러면 바로 그 관계 기관에 이 제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범죄가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이렇게 공론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게 법관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의무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는 뭐 사적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자기가 뭘 그렇게 뭐 자기를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굉장히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은요, 어떤 재판이 있거나 법적 문제가 있을 때 뭐 판사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을 정말 못 살게 구는데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집단이잖아요. 우리 멸콩 TV의 식구 유동규 본부장님 괴롭힘 당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뭐 쓰레기를 먹으라느니, 뭐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라느니, 어디 네. 산에서 한 10일 숨어 있으라느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이 그 당시에 이재명 측근들로부터 오고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없는 걸로 사람을 괴롭히고 공격하면 안 되죠. 보수우파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인 문제가 드러났으면 너 정말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냐? 뭐 하나만 가지고도 보수우파한테는 도덕성 검증이니 뭐니 하면서 세상 깐깐하게 구는데 너네 좌파들은 그럴 자격 있는 거 맞냐라고 저는 합리적으로 따지는 건 이참에 우리 안에서도 분명히 새로운 문화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뭐 MBC 같은 경우에도 그 오요한나 씨인가요? 네. 그게 지금 민주당의 반대로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청문회가 안 된다고 해요. 예, 청문회가 네.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들을 적어도 과거에는 뭐 그 좌파의 포섭당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우파 정치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했을지 몰라도 네. 2030한테는 안 돼요. 그럼요. 2030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아니 우리한테 적용되는 건 상대방한테 적용되고 상대방한테 적용되는 게 우리한테도 적용돼야지. 우리는 뭐 좌파는 유죄고, 좌파는 무죄고, 우파는 유죄고, 좌파만 어떤 절차에서 어떤 언론의 비난에서 예외는 특권청이 돼 있고, 우파는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 장해찬 최고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비판의 십자포화를 받고 그거는 안 된다. 그게 바로 2030의 생각입니다. 그 댓글이 와닿더라고요. 아니 국회에서 뉴진스 한이는 불러서 뭐 직장 내 괴롭힘 진술을 듣더니 정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안타까운 자기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한 고 오요한나 기상캐스터 관련해서는 왜 청문회 못하는 거냐. 이거 결국 MBC 지켜주기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매일신문 단독 보도를 보면 민주당이 유족들을 팔았어요. 유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청문회를 안 한다라고 했는데 정작 유족들은 민주당으로부터 연락 한 번 받은 적이 없대요. 이건 정말 폐륜적인 민주당의 MBC 감싸주기의 행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문영배 건도 그렇고 지금 이 MBC 건도 그렇고 너무나 많이 누적되어 있어서 거기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제 좌파들에게 염증을 느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점점 2030이 디테일하게 알아가고 있어요. 이 내로남불이라는 좌파의 실체, 그거를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당장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과거에서 항상 쓰던 그런 내로남불 스킬을 쓰거든요. 근데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SNS에, 유튜브에 뭐 아무것도 숨길 수 있는 정보라는 게 없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2030한테는 더욱더 이게 민주당의 실체, 좌파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여러 이야기들 또 숨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하나하나 다 짚어봤는데요. 뭐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어제 출범식이 있었고요. 여기에 전한길 선생님이 참석해서 탄핵 인용 때는 헌재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메시지를 남겨서 국민 여러분의 염려와 성원에 감사드린다. 특히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지지한다 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국민변호인단이 벌써 15만이 넘어섰고 이 중에 30대 비율이 어제 기준으로 1위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그동안 정치권에서 보기 드물었던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다라는 분석도 했는데, 이 국민변호인단이 이렇게 많이 뭉치는 것도 헌재 탄핵 심판에 분명 영향을 끼치겠죠? 예, 당연합니다. 그리고 국민변호인단 이분들이 정말 어떤 자기 이름을 걸고 가입을 한다라는 거, 이거는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한 분 한 분 깨어나고 계시고 광주로 가는 기차편이 집회 참석을 위해서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네요. 정말. 예, 예약이 다 차가지고 차편이 없어서 가지 못하는 광주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역대
한 번도 없었던 상황. 그런 일이 없었죠. 아니 네. 광주라는 곳에는 당연히 그렇게 집회하면 안 되는 곳, 사람이 우파를 위해서 모이면 안 되는 곳, 이게 무의식 중에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2030한테는 그런 게 통하지 않아요. 왜 안 되는데? 광주도 우리나라인데. 가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외치고 연설하고 연설을 듣는 게 왜 안 되냐? 다 가자!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과거에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저는 이 대한민국의 전국을 지각 변동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이 좋은 소식 없냐고, 큰 거 없냐고 댓글을 이제 달고 계시는데, 좋은 소식이나 뭐 이런 큰 소식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의 시대입니다. 아마 오늘 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서 긴 어떤 입장문이 나왔는데, 네. 거기에 상당 부분을 하이브리드 전에 대한 할애를 했어요. 이 하이브리드 전이라는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합병부터 계속 시작된 끊임없는 수면 아래서의 전쟁입니다. 실제로도 전쟁이에요. 그게 하이브리드 전에 이어서 정말 총 쏘고 대포 쏘는 전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쟁의 상당 부분이 가짜 뉴스를 기초로 합니다. 그 가짜 뉴스가 수단이기도 하고, 그 가짜 뉴스가 목적이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앞뒤로 매칭돼 있는 정보의 연속이 부정선거에도 연결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께서 정확하게 오늘 또 입장문을 내면서 설명을 쭉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을 사실은 이미 망라적으로는 대통령께서도 친필 메모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전이 진행되고 있다, 인지전이 진행되고 있다, 사이버 심리전이 진행되고 있다,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떤 거였냐, 디테일한 것들은, 저는 그 디테일한 것이 결국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말씀을 안 하시면 몰라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친필메모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김영현 전 장관 또 오늘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인지전, 하이브리전, 사이버 심리전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또는 그 정보가 알려지는 그런 순간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역시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 담당을 많이 했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부분에 조금의 이면을 들여다 보았던 사람이고, 한편으로는 뭐 대통령이나 이런 국정을 책임지시는 분들은 더 디테일하게 제가 뭐 가지고 있는 수준을 한참 뛰어넘는 그런 정보를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언론이나 아니면 SNS에 우리가 기존에 알던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는 하이브리드전이라는, 인지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실들이 저는 조만간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때 한번 그렇게 나오는 사실관계를 보고 저도 같이 한번 다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